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기준금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후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를 가지고 주가가 내린다, 경제가 침체된다, 고용이 감소한다, 또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정작 시장은 그분들의 얘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안 맞은 이유가 논리적 근거로서 기준금리가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능력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준금리를 가지고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시장금리를 가지고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능력이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쉽잖아요. 중앙은행이 인상하니까 중앙은행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시장금리는 많은 것을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금리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 중심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GDP 성장률을 얘기하면 GDP는 기업이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기준금리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금리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가지고 GDP를 얘기하면 그건 맞을 확률이 낮는 거예요. 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시장금리에 기초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실적도 시장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맞을 확률이 낮은 거죠.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채권 가격 상승하나요? 원래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죠. 근데 최근 미국 지난해 10월 이후에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는데 채권 시장은 안정되죠. 국채 시장도 안정되고 회사채 시장도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가지고 그 실물 경제를 얘기해서도 안 되고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을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피해자는 이제 시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준금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는 있어야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제학 교수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들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6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 가게도 기업도 심지어는 국가까지 시장금리에 기초해가 경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기준금리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 관련 기업들 그 리스크 프리미엄에 붙어가 기준금리 4% 시대에 15% 20% 자금 조달하는 회사 많아요. 한계 기업들도 대부분 15% 금리 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GDP 성장 전망도 안 맞고 채권시장 전망도 안 맞고 주가 전망도 안 맞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작전 세력들이 한계 기업을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요. 두 번째는 그 시장금리라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 발행하는 회사,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조직의 부채 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불안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니까 시장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다만 중앙은행은 물가 오르고 이러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니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런 케이스는 있어요. 그래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면 아무리 경기 불황이라도 그 기업은 자금 조달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관계없이 결정되고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면 리스크 프리미엄, 흔히들 가상금리라고 하죠. 가상금리가 올라가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내려도 가상금리 올라가요. 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가상금리 내려가요. 그게 지금 미국의 그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증시가 되고 채권 시장이 그 화랑을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식시장 참여달의 관심은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이에요. 뭐 성장주라 하는 것도 결국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이유예요. 자금 조달 금리가 낮다라는 거죠.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영업실적은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서프라이즈예요. 또 고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영업실적이 좋으니까 고용을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금리와 관계없이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들은 금리 올라가는 줄 다 알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하는 거예요. 왜? 채용하니까 부가가치가 창출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23년 1월에 이제 미 증시가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오르는 이유예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많이 할 거다.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실제 주가도 올랐고 채권 가격도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인데 채권에 투자할지 주식에 판단할지 판단 기준은 시장금리이지 기준금리 아니에요. 시장금리가 매력적이면 투자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높아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은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주가 내린다, 경제 침체된다, 고용 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기업은 기준금리 높아도요 시장금리 낮으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 가능하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회사채 발행이 많다고 한 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채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도 그 부채 상환 능력이 향상되니까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얘기인데 환율과 관련해서도 환율이 GDP에 또 중요한 영향 요소지요. 기준금리는 환율을 반영하지 않아요. 물가가 높으면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환율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하면 통화가치가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상하나요? 물가가 높을 때 하죠. 그러니까 통화가치가 낮을 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자체는 통화가치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하수들이 얘기해요. 경제 전문가도 고수들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환율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시장금리는 환율을 반영해요. 앞에서도 언급 한번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국공채 투자를 하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그 환율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하죠. 최근 주식시장의 돈도 환율을 기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들어왔죠. 그러니까 또 시장금리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금리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기준금리를 뭐 연준 의장이 어떻게 한다, 뭐 언제 또 얼마쯤 할 거다, 언제쯤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은 자산시장 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얘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은 하수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 중심의 경제성장률, 아니면 주식 전망, 채권 전망, 아니면 뭐 고용 전망을 뭐 들을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중심으로 해야 되고, 환율까지 감안해야 되고, 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금리가 역전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기준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불황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튼 우리 시청자들은 하수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더 세련되고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방송 채널에 관심을 가져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 증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